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흥미로운 분석 주제는 바로 유아 심리학입니다. 한 명의 인간이 말 그대로 바닥부터 어떻게 뼈대를 잡고 온전한 마음을 형성해 나가는지 그 매력적인 청사진을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부모님이나 교육자분들이라면 아이가 떼를 쓸 때 속으로 수백 번은 해보셨을 법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도대체 왜 2살배기는 쾅 하는 큰 소리에 깜짝 놀라 자지러지게 우는데 6살짜리 아이는 있지도 않은 침대 및 괴물 때문에 무섭다고 우는 걸까요? 진짜 궁금하지 않나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부터 시작해서 자아 형성, 진지한 놀이의 세계, 사회화의 영향, 그리고 발달 과정에서 겪는 난관까지 아이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순서대로 짚어볼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감정의 롤러코스터, 이 폭풍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부터 보시죠. 유아기의 감정 발달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유쾌한 감정보다 불쾌하고 짜증나는 감정이 훨씬 더 빨리 분화한다는 거예요. 감정 폭발이 엄청 자주, 또 짧게 일어나죠.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4살쯤 되면 아이들이 감정을 무조건 밖으로 터뜨리기보다는 내면에서 느끼고 소화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폭풍이 자연스럽게 완화되거든요. 자, 이 흐름을 보시면 아까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답이 나옵니다. 아이의 공포심은 생물학적으로 진화하거든요. 1살 때는 단순히 큰 소리 같은 물리적 자극에 반응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청각, 시각적 공포로 변하고요. 6살쯤 되면 귀신이나 괴물처럼 상상력이 덧입혀진 훨씬 복잡한 공포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변 훈련 다 끝난 아이가 갑자기 다시 오줌을 싸거나 손가락을 빤다? 이건 그냥 무작위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보통 3세에서 4세 무렵 동생이 태어나거나 해서 관심이 쏠릴 때 아이들의 질투심이 최고조에 달하거든요. 이런 감정이 퇴행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몸과 마음의 연결로 넘어가면 진짜 신기해집니다. 아이가 따뜻한 스킨십이나 애정을 받잖아요. 그럼 뇌에 시상하부가 자극되고 이게 뇌하 수체로 전달돼서 놀랍게도 문자 그대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네, 맞아요. 사랑을 듬뿍 주면 아이의 키가 쑥쑥 자란다는 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완벽한 과학적 팩트인 거죠. 두 번째 파트, 자율성에서 양심까지 이어지는 자아 형성 단계입니다. 이런 원초적인 감정들을 장착한 아이는 이제 나는 누구인가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심오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유아기 아이의 자아 개념.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그 전체적인 시각은요, 전적으로 정말 100% 보호자의 양육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아이의 높은 자존감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스스로 확신을 가지며 아주 명확한 규칙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허용할 때, 바로 그때 의도적으로 설계되는 거죠. 방목하거나 거부하면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거 너무나 명확히 보여주고 있죠. 바로 이 시기, 대략 2살 무렵에 우리는 양심의 첫삭과 성 역할에 대한 인식에 트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아이들은 주변 어른들을 마치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관찰하고 모방합니다. 부모의 행동 하나하나가 말 그대로 아이의 양심을 조각하고 있는 셈이죠. 세 번째 주제입니다. 단순한 게임 그 이상인 진지한 놀이의 세계로 가볼까요? 자, 아이들이 감정과 자아를 연습하는 가장 좋은 무대가 바로 놀이인데요. 아이가 블록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2가지 렌즈로 볼 수 있다는 거 꽤나 흥미롭습니다. 파르텐의 관점에서는 아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는지를 천천히 사회적으로 배워가는 과정을 보여주고요. 반면에 피아제의 관점에서는 그 놀이가 아이의 실제 두뇌, 즉 인지적 능력을 어떻게 진화시켜주는지를 설명해 주거든요. 아,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그린 그림, 왜 항상 삐뚤삐뚤할까 궁금하셨죠? 예술적 감각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생물학적인 한계예요. 근육과 골격이 아직 완벽한 동그라미나 네모를 그릴 만큼 정교하게 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태보다는 자기가 지금 딱 꽂힌 관심 있는 그 대상 자체에만 몰두해서 그리게 되는 겁니다. 다음 4번째 파트입니다. 사회화가 우리를 형성하는 방식, 세계가 점점 확장되는 시기죠. 이제 아이는 자기만의 작은 껍질을 깨고 나와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사회화라는 이 엄청난 학습의 롤러코스터에서
또래 친구들은 행동 규칙을 배우는 훈련장이 되죠. 특히 주목할 점은 아이들이 동일시라는 과정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부모나 교사의 가치관, 감정까지 전부 내면화한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아이의 거울이 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발달 과정의 난관, 부조공 행동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조립하는 이 과정이 항상 물 흐르듯 순조로울 수만은 없겠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할 충격적인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90%인데요. 유아 정신분열증 케이스의 무려 90%가 성행기의 정신분열증으로 직접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2살 이후에 시작되고 특히 남자아이들이 2배나 더 높은 발병률을 보인다고 하니 초기 발달 과정의 문제 해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또 다른 난관들도 있죠. 신체적으로 다칠까 봐 과도하게 두려워하거나 특정한 의례 행동에 집착하는 것, 혹은 자다가 돌아다니는 몽유병 같은 증상들이요. 이런 것들은 아이의 정서적 미성숙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건 아이의 몸과 마음이 성숙해짐에 따라 이런 행동의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스르르 사라진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조금은 도발적이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자아와 양심의 뼈대가 아주 어릴 적 양육자를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세상과 부딪히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그 방식은 과연 누구의 흔적일까요?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 살펴본 이 놀라운 마음의 청사진이 여러분 자신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좋은 단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